이 기자, 오늘 전해주실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네, 첫 번째 이슈는 허리케인 미국 강타, 우리는이라고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 허리케인 하비 때문에 지금 미국이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고 있죠. 그런데 미국의 허리케인이든 우리나라의 태풍이든 이름만 다를 뿐 결국 그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열대 저기압이라는 것은 같습니다. 이것이 인도양이 생기면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부르게 되죠. 자, 그런데 강력한 허리케인 하비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힘은 바다의 온도가 좌우합니다. 그 하비가 그 세력을 키운 것은 대서양의 수온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인데요. 해수온도 상승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지구온난화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서양만 데워지는 게 아니라 태풍이 만들어지는 이 북태평양 같은 이도상의 지역도 함께 데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. 실제로 제가 어제 31일 오전 8시 15분 기준으로 그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보시면은 그 제주도 아래쪽, 일본 규슈 서쪽까지 고수온 영역인데 30도 가량입니다. 해수면 온도가 평년 27도에서 28도보다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. 그렇군요. 그 올가을 태풍이 안 오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지만 만약에 온다면은 아주 매서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. 기억을 되짚어보면 가을에 태풍이 오면 좀 강력하게 힘을 발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올가을은 어떤가요? 네, 올가을에 기상청은 현재 그 9개에서 12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해서 그중에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에는 총 26개의 태풍이 발생을 했고요. 올해는 현재까지 15개의 태풍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 올해 기후 패턴을 보면은 한마디로 그 잘생긴 평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상 기후를 만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올해는 좀 평상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. 그렇지만 이 평이한 그 패턴 안에서도 그 태평양 쪽 고기압이 꾸물거리면서 그 확장과 수축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태풍은 북태평양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북상을 하는데 그 15호 태풍 상우를 비롯해서 최근 나타나는 태풍들은 이 고기압이 수축하면서 일본 동쪽 해상으로 치우쳐져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본을 덮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이 태풍이 올라오는 그런 길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게다가 이 앞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물이라는 것이 천천히 데워지기 때문에 한여름보다는 초가을 해수면 온도가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이 가을 태풍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9월 한 달 혹시나 모를 태풍에 좀 대한 대비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앞에서 기후 패턴을 말씀하시면서 잘생긴 평년이라고 했어요. 엘니뇨나 라니냐가 평상시 수준이면 그렇고, 그럼 못생긴 평년이라고 하면 이게 또 평상시와 좀 다를 때 그렇게 말합니까? 그럴 수가 있습니다. 지난해 같은 네. 경우도 엘니뇨 라니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아하. 이상 기온이 좀 심했거든요.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좀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이제 국지성 집중호우라는 패턴이 있었고요. 그런 것은 이제 좀 국지적인 부분이었고 기후적인 모습, 그러니까 전 지구적인 그런 패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평년 수준의 잘생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난해는 있습니다. 못생긴 평년이었고요. 알겠습니다.